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Relativity works as a general mechanism for the mind in many ways and across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자, 상대성이라는 게 나오네요. 상대성 잘못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상대성은 뭐로서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하냐면요. 일반적인 메커니즘, 그죠? 근데 뭐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인드가 사고란 뜻도 있고 마음이란 뜻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 마음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메커니즘. 메커니즘도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뭐 사전 찾아보면 기제란 표현이 나와요. 기제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면 일반적인 과정, 뭔가 처리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마음을 먹고 그런 것에 있어서의 상대성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 뒤에 보니까요. in many ways입니다.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금 in과 occurs가 병렬 구조죠. 여러 방식으로 삶의 전반적인 범위에 걸쳐서 작용을 한대. 자, 1번 보면 바로 예시를 때려요. For example, Ray Wensick, author of Mindless Eating, where's that? showed that. 자, 그래서 이 저자인 이 브레인 원식이라는 사람은요, 뭐를 보여줬냐면, 뭐 책에서 드러냈겠죠? 이 책에서 뭐라고 나타냈냐면,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 자, 우리 허리둘레를, waistline은 허리둘레예요, 허리둘레. 자, 우리의 허리둘레에도 또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줬대. 자, 이때 it이란 거는 당연히 상대성이겠죠? 상대성이란 게 우리의 허리둘레에도 영향을 끼친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네요. So we decide how much to eat, not simply as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but by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s. 자, 우리는요, 얼마나 먹을지를, how much to eat이란 걸 얼마나 먹을지를 우리는 결정을 한대. 자, 이게 목적어예요, 지금. 그죠? how to 부정사가 지금 목적어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근데, 뭐로써가 아니라, not only, 그죠? but also 구문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actually consume이야. 우리가 실제로 소비할, 그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소비할지 그러한 어떤 기능, 그죠? 그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되게 재밌네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not simply가 버럴서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도 쓰인다면 A뿐만 아니라 B도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때 simply가 뭐래서 오직 이게 아니고 겨우 이게 아니고 해서 여기서는 오직 뭐로서가 아니라 뭐로서 뭐에 의해서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두 번째 해석은 뭐가 되냐면요 나의 법비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가 오직 A 때문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고 너네들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한번 봐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소비할지,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칼로리 소비량이 커. 내가 운동하는 뭐 헬스 트레이너야. 그러면 내가 많이 먹어야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소비할지 그러한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뭐로서 이것의 어떤 대안책으로서의 어떤 비교. 그래서 comparison은 비교죠. 이것의 어떤 대안들에 대한 약간 음식 A, B, C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피자, 햄버거, 파스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 그것들에 대한 어떤 비교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그죠? 많은 음식을 먹을지를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A뿐만 아니라 B도 같아요? 아니면 나레이 법비 같아요? 이것 때문이가 아니라 이거다. 아니면 이거로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 뭐 같아? 선생님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해도 되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소재가 뭐야?
상대성이야, 상대성. 그럼 이 글은 아마 상대적으로 우린 뭘 선택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글이라서 이 글의 이 소재의 맥락으로 본다면 여기서는요, 이런 기능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중에서의 어떤 비교, 이게 상대성이거든. 별표 치세요. 선생님이라면 by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s가 이거 상대성이구나 라고 바로 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고2 정도 되면. 그러니까 다른 차선책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나, 얘가 이뻐 쟤가 이뻐, 이 음식이 맛있어 저 음식이 맛있어, 이런 거, 이 비교 자체가 상대성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후자로 좀 해석을 할게요. 이 지문의 조금 맥락을 위해서는. 그래서 A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비교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한다. 그 뒤에 예시가 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리아라고 한번 say 가정해보제. 그래서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We have to choose between 3 burgers on menu. 자, 우리는 메뉴상에 있는 버거 3개 사이에서 선택을 이제 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자, 버거를 보니까요, 8 ounces and 10 ounces and 12 ounces 버거 3가지 이제 버거가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또 양을 또 적어놨죠. ounce라는 표현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색하기 때문에 1 ounce가 28g입니다. 28g.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야? 버거의 양이야. 버거의 크기. 그래서 작은 거, 중간, 큰 사이즈의 버거. 그래서 3 타입의 버거가 있다. 그럼 이거 3 types 버거가 사실은 alternative인 거죠. 대안책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책들.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일부러 후자라고 해석을 한 거였습니다. A가 아니라 B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먹을지 결정한다. 이거 3가지 이제 종류의 버거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한데 라고 가정을 해보자. We are likely to pick the 10-ounce burger and be perfectly satisfied at the end of the meal. 자, 우리는요, 뭐 하기 쉽다? 자, 10-ounce 버거를 선택하기 쉽다. 자, 중간에 있는 버거겠죠? 10-ounce 버거. 자, 10-ounce 버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하기 쉽고, 그리고 아마도 완전하게 만족감을 우리는 가질 거래. 근데 식사가 끝날 때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왜 10오운스짜리 버거를 골랐을까? 라고 보면은 어떤 상대성이 작용하는 거지? 내가 만일 솔직히 8 정도 이제 8오운스의 햄버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양이 조금 나한테 든든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12오운스 버거보다는 조금 이거는 좀 너무 과식 안 하고 딱 적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랑 상대적으로 봤을 때 딱 중간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대안책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상대성이 작용한 결과물이 미들이라는 거지, 중간이라는 거지. 그죠? 그랬을 때, but if our options are instead 10, 12, and 14 ounces, we are likely again to choose the middle one. 자, 이게 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상대성이 작용하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중간 것을 고른다. 이런 맥락이거든.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의 옵션이요, 대신에 이번에는 12, 14 ounces 버거라고 합니다. 아까는 8, 10, 12였지? 이번에는 바뀌었어.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중간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 중간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쉽대. 중간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12가 되겠죠? 12오운스 버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시 feel equally happy and satisfied with the 12ounce burger at the end of a meal. 자, 우리는 다시 똑같이 행복하게 느낄 거고요. 아까 10오운스 버거 먹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느낄 거고, 그리고 뭐 한데 12오운스 버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질 거래. 식사가 끝날 때쯤. 이해되셨어요? 딱 중간 거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행복감이지 이것도 또한. 그죠? 왜 아까 이 사람이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의 사고와 마음에, 그죠? 마음에 대한 어떤 처리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족스러움을 여기서는요, 사고와 마음인 거야. 우리의 마음이 만족스럽잖아. 그죠? 그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 상대성을 선택한다. 중간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지. Even though we ate more, which we didn't need in order to get our daily nutrition in, or in order to feel full.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요, 비록 우리가 아까 10오운스 버거를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만족감, 똑같은 행복감을 느낀대. 그런데 이것은요, 뭐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는, 그지? 우리는 뭐한데? 필요가 없대. 그죠? 그렇게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일 어떤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 또는 배가 feel full, 배가 아주 배부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굳이 우리가 필요 없는 그러한 양인 더 많은 양을 우리는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중간 것에 대한 우리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글은 뭐였어요? 정신은 비교로 다른 선택을 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성이 작용한다. 정신 기제에는 상대성이 작용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위에 해피랑 네. 세티스파이드는 네. 어디에 관련인 거예요? 저거. 이거요? 이거. 지금 보면은요, feel에 대한 실질적인, 지금 뭐 주격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뭔가 만족감을 느낀다. 이 feel은요, 얘 투부정사 병렬이에요. be likely, 투부정사, 이렇게 병렬입니다. 그러면 주격보어가 맞는 거죠. 위가 주어고요.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이게 좀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좀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So philosophical activity i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ignorance. 굉장히 첫 번째 문장부터 철학적이야. 철학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뭐에 기반을 두냐면, 그죠? 무지를 인지하는 거. 무지를 알고 있는 거. 다시, 철학적인 활동이라는 것은요, 뭔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기반을 둔대. 이거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지라는 것 자체가 해답이 있어? 정답이 있어? 몰라. 그지? 그래서 사실상 뭐예요? 정답이 없는 문제. 이런 것을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철학적인 게 되게 쉬운 질문이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거든. 정답이 있니? 이 세상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뭔가 정답이 없는 무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뭐 이걸 이제 요즘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이 없는 사안에 대한 것을 기반을 둔다. So the philosophers thirsty for knowledge is shown through the attempt to find better answers to question, even if those answers are never found.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학가들의 어떤 갈망입니다. 뭐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갈망은. 진짜 철학적인 사람들 만나면 하루 종일 이 똑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철학적인 이제 사람들의 갈망, 지식에 대한 갈망은 뭘 통해서 드러난다? 보니까 어떤 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어떤 시도예요? 더 나은 해답을 이제 찾고자 하는 시도. 그 질문에 대해서 더 나은 대답이야. 요게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정답이 없다니까? 그냥 좀 더 나은 대답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서 이런 갈망이 이제 드러난대. 뒤에서도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이 answer는 실제로 뭐라 그래요? never found. 결코 발견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정답이 없는, 해답이 없는, 그냥 더 나은 어떤 대안에 대한 어떤 계속 이제 찾고자 하는 사람, 이제 그런 거죠. 찾고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열망입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a philosopher also knows that being too sure can hinder the discovery of other and better possibility.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뭐라고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철학가들은 또한 뭘 알고 있냐면 being too sure야. 너무 확신하는 거. being too sure. 너무 확신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한다, 저해한다, hinder, 그르치다, 방해하다 뜻이 있어요. 그죠? 어떤 다른 거 또는 더 다른 이제 더 나은 가능성에 대한 발견을 오히려 저해한다, 방해한다. 어떤 다른 가능성, 차선책에 관련된 그런 가능성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한 더 나은 그런 가능성이 됐든 그런 것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너무 확신한다는 것은 방해를 한다. 왜? 너무 확신하면 답이 있는 거거든? 1 더하기 1은 2잖아. 생각해 안 해, 더 이상. 1 더하기 1에 대해서. 안 하잖아. 그리고 그 말이야. 너무 확실한 정답은 우리가 사고, 더 나은 것 또는 다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을 방해한다. 라는 거야. So in a philosopher dialogue,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어떤 담론, 대화죠. 대화에서는 the participants are aware that 그 이제 철학 담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뭐를 알고 있냐면요. There are things they don't know or understand. 자, 그들이 그죠? 모르거나
심지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존재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대. 자, 그래도 목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know라든가 understand의 목적어가 없어요. 타동사죠. 이거 전제로 깔고 대화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가들끼리 대화할 때는 해답을 찾으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대안이 있나?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생각하나? 그러려고 대화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So the goal of the dialogue is to,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담론의 목표가 나와, 목적, 이런 거 빈칸추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담론의 목표가 뭐냐면 그냥 to arrive at a conception, 어떤 개념에 도달하는 거야. 이거 정답을 아는 거 아니야. 개념을 도달하는 건데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one did not know or understand it beforehand. 자, beforehand라는 건 이전에 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누군가가 알지 못했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을 그냥 아는 거다. 도달하는 거다.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끼리에도 막 무슨 얘기 하다가 와,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이럴 때 있잖아. 와, 너 어떻게, 와, 대단하다. 그런 거. 그게 지금 너네들이 하는 철학적 담론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다? 누군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런 개념에 그냥 도달하는 거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철학적 담론의 목표라고요. So in traditional schools, 그래서 옛날 전통적인 이제 학교에서는요.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이 나와요. Where? 어떤 곳이냐면 Philosophy is not present.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제시되어지지 않는 그런 과거 전통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은요, students often work with factual questions. 자, 학생들은요, 어떤 진실적인, 사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대, 연구를 한대. 그래서 factual, 뭐 사실적인 형용사죠. 사실적인 질문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요, learn specific content listed in the curriculum and they are not required to solve philosophical problems.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 전통적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어떤 특정한 컨텐츠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이 특정한 컨텐츠는 그냥 그 커리큘럼에 listed, 그냥 그 이제 뭐 이제 등재되어져 있는 거기에 이제 올려져 있는 그러니까 커리큘럼 상에 딱 그냥 짜여진 그런 특정한 컨텐츠만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 이런 거. 우리나라 철학 과목이 없잖아. 외국인 중학교 때부터 철학 배워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심지어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요구받지도 않는데. 자, 여기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써야 된다는 점 좀 유의하십시오. require는요,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취하는 애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학교들은 이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we know that awareness of what one doesn't know can be a good way to acquire knowledge. 또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대디아를 알고 있대요. 대디아가 뭐냐면, 자, 누군가가 doesn't know야. 모르는 것. 그죠? 모르는 것을 인식하는 게 바로 지식을 습득하는 뭐다? 좋은 방식이다. 선생님이 그래서 공부할 줄 모르는 학생들에게 같은 이제 예비고1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부는 아는 걸 하는 게 아니야. 아는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게 내가 뭐지? 그 부분만 빡빡빡 찾아서 공부하는 게 전략적인 공부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맥락이야. 모르는 거, 그죠? 모르는 것을 인식하는 게 바로 지식을 얻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지. 아는 거 공부할 필요 없죠.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re developed through thinking and talking. 자, 지식과 이해라는 것은요, 뭘 통해서 발달된다? 어떤 사고를 함으로써, 그리고 대화를 함으로써 발달된다. 선생님도 그 대학교 때 철학 수업 한번 들어봤는데, 대화야, 계속.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과 선생님, 너, 이렇게 대화거든? 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thinking과 talking. 자, putting things into word make things clearer. 자, 그래서 뭔가, 사고를, 그러니까 생각을, 이때 things는 사고예요. 사고를 언어로다가 put,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뭔가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 So, things clearer. 여기서 목적격 보호라서 형용사, 지금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언어로, 즉 talking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은 더 분명하게 만든다. Therefore, 그러므로 students must not be afraid of saying something wrong
or talking without first being sure that they are right. 자, 그래서 학생들은요 반드시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 보니까 뭔가 틀릴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거나, 그죠? 틀릴 것을 말하는 거 또는 first being sure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확신 없이도, 그죠? 내가 옳다라는 어떤 그런 처음 드는 그런 확신 있잖아. 모르는 거에서도 뭘까 알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첫 번째 확신이 없는 상태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틀린 것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어설프게 든 그런 확신, 그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saying과 talking이 여기서 병렬 구조네요. 선생님, 서인천하고 마점 숙제 채점 좀 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질문 없나요? 네. The powerful emotional experiences are those that bring joy, exhilaration, and the kind of love that makes the suffering bearable. 자, 가장 강력한 감정의 경험은요. 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감정적인 경험은 바로 그런 경험들이다. 그래서 도우즈로 받은 이유는 이제 experience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수죠. 근데 어떤 경험이냐면 bring joy, 기쁨을 주고 뭔가 영감을 주고 사랑과 같은 그런 부류의 것을 주는 그러한 경험이다. 니네들아 부정적인 경험보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적 경험이 더 강력하지 않니? 그렇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the kind of love를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랑의 어떤 종류의 것이라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고통을 뭔가 안 좋은 고통을 어떻게 bearable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라는 일종.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형용사고요. 나는 이게 약간 이 글을 보면 출산이 생각나죠. 출산의 고통은 굉장히 심하나 아이가 너무 예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 모성의 어떤 종류. 그래서 그런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these emotional experiences are the result of choices and behaviors that result in our feeling happy. 자,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 경험들은요 뭐의 결과냐면요 선택과 어떤 행동의 결과인데, 그죠? 이 행동은 또 어떤 이제 결과를 초래하냐면 얘들아 result from이 아니고 in이야. 다시 말하면 이때 뭐뭐라는 결과야. 뒤에가 결과를 나타내다. 그래서 이 뒤에 자체가 결과입니다. 자, from이 나오면 뒤에 원인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행동 자체가 또 무슨 결과를 초래했냐면 우리의 감정이 행복하게끔 느끼는, 그죠? 그러한 행동.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감정의 경험은 뭔가 선택하고, 뭐 예를 들어 배우자를 선택했어.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서로서로 배려해. 그죠? 그런 어떤 좋은 감정적인 경험이잖아. 그지? 그런 결과고. 심지어 이런 행동은 행복감을, 그죠?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our이라는 지금 의미상주어 쓴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장의 주어는요, these emotional experiences거든? 그죠? 감정들이야. 경험들이야. 근데 여기서 실제로 feel happy를 느끼는 거는 경험이 feel happy를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거라서 의미상주어, 그죠?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를 적어준 겁니다. 이 부분 빠지면 안 돼요. So when we look at happiness through a spiritual filter, we realize that it doesn't mean the absence of the pain or headache. 자, 우리가 행복이란 것을 뭘 통해서 볼 때 어떤 spiritual filter입니다. 뭔가 영혼의 여과기. 으아, 말 어렵다. 영혼의 영적인 여과기.
이게 뭐냐면요. 영혼이란 게 spiritual인 게 영감, 영혼이잖아. 여러 가지 긍정의 것, 나쁜 것, 여러 가지 종류의 영혼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영감이 있잖아. 그런 필터,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여과기를 거쳐서 행복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슬픈 거, 뭐 억울한 거, 분노 다 거들어내고 필터가 이제 걸러내는 거잖아. 다 걸러내고 행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깨닫는다? 이게 대시 아니네요. 여기서는 고통이라든가 뭔가 heartache, 뭔가 가슴 아픈 거, 그리고 슬픈 거, 그죠? 그런 것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다시 이때 isn't happy입니다. happiness 앞에 나온 happiness야. 자 보니까 여기 여광이에요. 여러 가지 감정 영혼적인 것 중에 뭐 슬픔, 분노, 애도, 화남 이런 거를 다 거쳐서 행복이란 것을 바라볼 때 다 빠져나갔어. 그죠? 행복이란 것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없는 게 행복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 이런 것들이 없는 게 행복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두 개만 좀 생각해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거다. 이해됐니? 니네 진정한 슬픔을 알아야 진정한 행복도 아는 거잖아. 그죠? 그 얘기야 이거는. 그지? So sitting with a sick or injured child, every parent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이거 문정삽입에 넣기 좋겠는데요? 선생님 체크 안 해놨네? 이거 문정삽입에 넣기 좋아. 그 다음 예시가 바로 이거 서포트 해주거든. 위에서 했던 말을 filter, 이 감정의 어떤 영혼의 여각이란 말을 이제 예시로 잡아줘. 무슨 얘기냐면 아프거나 부상당한 자녀 옆에 앉아 있을 때 분사구문이에요. 앉아 있으면서 모든 부모들은요 get to know the profound joy, 그 아주 심오한 아주 깊이 있는 기쁨을 알게 된대. 자, get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요 동사 하게 되다. 네, profound이라는 것은 뭔가 진지한, 심오한 이란 뜻이죠. 뭔가 깊이 있는, 그죠? 그런 기쁨을 알게 된다. 그런데 bubbles over when a son or daughter begins to heal. 어떻게 될 때? 자녀가, 아들이라든가 딸이 치유하기 시작할 때 점점 이제 호전을 보여. 그죠? 그걸 힐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치유하기 시작할 때 가중되는, 버블이란 건 이제 2배, 3배 증폭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중되다. 여기서는 동사를 잡게요. 배가 되다 이런 뜻이죠. 배가 되는 그런 심오한 기쁨을 이제 알게 될 거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죽진 않고 살았어. 살긴 살았어. 다쳤어. 근데 사는 것만으로도 뭐야? 조이잖아. 기쁨이잖아. 근데 심지어 살았는데 치유까지 하기 시작해. 그럼 뭐야? 심오한 기쁨이잖아. 이해됐니? So this is a simple example of how we can be flooded with happiness that becomes more intense as we contrast it with previous suffering. 이 글의 주제랑 굉장히 밀접한 표현이 또 나오네요. 이것은 그냥 간단한 예시래.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죠? 어떻게 우리가 행복으로 flooded,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지, 그죠? 행복으로 막 하사이가 한국말 어떻게 해야 되지? Be flooded with. 행복으로 이렇게 막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그냥 하나의 예시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건 또 무슨 설명을 하냐면요, 그죠? 더 intense, 강화된대, 강렬해진대. 이때 intense는 형용사예요. 강렬한. 근데 또 뭐 했을 때 강렬해지냐면 우리가 이때 또 행복입니다. happiness. 행복을 뭐와 대조해? 이전의 고통. 그죠? 이전의 고통과 이 행복을 대조해 봤을 때 더 한층된, 강렬해진, 이거 버블이라고 위에서 표현했어요. 더 가중된, 그죠? 더 강렬해진 그런 행복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그냥 하나의 예시다. 그러니까 고통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So experiences such as this go into the chemical archive of the limbic system. 자, 그래서 이런 경험, 그죠? 이와 같은 그러한 경험은 such as this, 이런 거와 같은 그러한 경험들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요 화학적인 어떤 저장소, archive란 건요 뭔가 소중한 거를 보관해 놓는 그런 저장소의 뜻이 있어요. 뭐 보물 같은 거, 유물 같은 거.
어떤 화학적 저장소로 들어간대. 근데 램빅 시스템은 변형계인데요. 변형계라는 게 말이 좀 어려워서 선생님 밑에 적어놨거든. 변형계가 뭐냐면 후각, 감정, 동기부여, 행동, 다양한 감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습 기억까지도 관할할 정도로 이 부분만 기억하면 돼. 감정과 기억을 특히 관할하는 거거든. 기억은 경험인 거 알지 얘들아? 경험이 기억이야 영어 지문에서는. 그죠? 그래서 경험에 따른 그런 감정을 이제 관할하는 그러한 이제 체계인데요. 거기에 어떤 화학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호르몬 같은 거예요. 분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의 저장소로 들어간대. 그죠? So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the stored emotions are activated as you are flooded with even deeper joy than you remembered. 자, 그래서 each time, every time, whenever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그래서 너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그 저장되어 있는 감정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아까 위에 나왔습니다. 어디에? 여기 변연계에 있는 이 화학 저장소에 우리의 그런 감정들이, 경험과 관련된 감정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것도 문장 삽입 조심해야 돼. 왜? 위에 저장된 곳이 나왔거든? 그죠? 그래서 저장된 감정들은 활성화되어진대. 뭐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깊은 수준의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자꾸 얘기 나오는데 선생님 첫째 낳았을 때 졸라 조이했을 거 아니야. 아 기뻐. 이게 선생님의 아르치브에 저장되어 있다고 지금 변형계. 근데 둘째를 낳았어. 그죠? 근데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 자식, 마지막 출산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더 깊은 기쁨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more joy야. 그랬을 때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장되어 있는 이 감정이 더 활성화돼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기쁨과 더불어 더 큰 기쁨을 알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죠? 뭐보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죠? 깊은 그런 기쁨으로 우리는 가득 찬다. So your spiritual genes are in a sense your biological treasure map to joy.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spiritual gene, 영적인 그런 어떤 유전자들은 바로 뭐이다? 여기서 이너센스랑 그냥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뜻이야. 이거 그냥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유전들은 결국 뭐다? 기쁨으로 가는 우리의 생물학적 보물지도다. 말이 좀 어렵네요. 생물학적 보물지도. 여기서 질문할게 얘들아. 보물지도라고 비유한 표현이 뭐니? 이거 조금 선생님 심오하게 좀 설명해 줘 볼게. 여기 유전이 갑자기 왜 나왔니? 이게 뭐냐면요. 그거야. 부모가 약간 좋은 감정,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 그런 자녀가 나오게 되게 좋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인 이제 유전이란 게 결국 밑에 후손까지도 연결이 돼서 뭐다? 앞으로 기쁨으로 가는 그러한. 그래서 보물지도란 건 뭐예요? 니네 지도인데 보물이 막 적혀져 있어. 옛날에 보물찾기 게임 어렸을 때 아마 해봤을 거야. 하나 찾고 나서 와 기쁘잖아. 보물 찾았어. 그럼 또 다른 곳에 보물 또 있잖아. 또 찾으면 어떻게 돼? 기쁨이 가중되지. 그죠? 그런 맥락인 거야. 여기서도 뭐냐면 세습되는 그런 어떤 좋은 감정, 그죠? 긍정적인 그런 감정에 대한 그런 유전들도 실제로 결국은 기쁨으로 가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여기서 전제가 기쁨으로 가는 계속 가중되는 그런 감정이다 라고 해서 이게 사실상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정신적 유전자 속에서 이 말이 좀 너무 어려운데 우리 정신적 유전자 속에서 행복은 깊어진다.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거든. 행복은 가중된다, 행복은 깊어진다 이건데 우리의 정신은 저장된 감정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경험을 행복과 기쁨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혹시라도 이게 유전 관련돼서, 유전자 관련돼서 이제 주주제로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은 본디,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본디, 경험에 관련된 감정이 저장돼서 그게 가중되고 점점 깊어진다. 라는 거. 그래서 꼭 이게 한 세대 유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류라는 어떤 인간의 특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유전을 세속하는 특성이 있잖아, 또한. 그래서 그런 감정까지도 세속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행복은 가중된다, 행복은 깊어진다 라는 겁니다. 왜 깊어져? 얘 때문이야. 저장된 감정이 활성화돼서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성공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 더 성공하죠. 그래서 그잖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앨런 머스크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부자들 보면은 돈 버는 맛을 봐가지고 계속 돈 벌려고만 궁리하는 그런 어떤 저장된 감정. 자, 오늘 이 부분도 오늘 만만치 않은 친구 하나 나왔는데 34번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So deep fried food are tastier than blended food.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튀긴 음식이죠. 튀긴 음식은요 더 맛있대요. 뭐보다? 담백한 음식보다. blend. 담백한. 심심한, 슴슴한. 그리고 애나 어른들이나 뭐 한대요. 그러한 음식에 대한 어떤 기호를 발달시킨대요. 그죠? 선생님도 예를 들어 오이 먹을래, 감튀 먹으려면 당연히 감튀지. So fatty food causes the brain to release oxytocin, a powerful hormone with a calming and anti-stress and relaxing influence, said to be the opposite of the adrenaline.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 함량이 높은 그런 음식들은요, 뇌를 뭐 하도록? 옥시토신을 분비하도록 만든대. 야기한대. 근데 옥시토신이라는 건 이제 호르몬의 한 일종인데요. 부연 설명을 뒤에서 해줍니다. 얘는요, 아주 강력한 호르몬인데요. calming, 좀 뭔가 차분하게. 그 다음에 항스트레스, 항우울 관련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그리고 뭔가 relaxing, 뭔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강력한 호르몬이래.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얘를 이제 얘를 좀 더 강조하려고 대조의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뭐라고 이제 뭐하는 반대라고 일컬어지는 해서 에드레날린하고는 반대로 그렇게 말해지는 그러한 옥시토신이래. 여기서는요 watch is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동사라고 일컬어지다, 동사라고 말해지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의 반대라고 말해지는 그러한 옥시토신이다. 아드레날린 다 아시죠? 막 흥분하고 뭔가 기쁨을 막 조장하는 호르몬. 그래서 여기서는요 실질적으로 release A into B 구문이야. 너무 지금 부연 설명하는 게 중간에 길어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fatty food는 뭐 한다? 우리 뇌에다가 그죠? 옥시토신을 얻다가 혈류로 blood stream 피줄기, 혈류로다가 분비하도록 그렇게 야기한대. Hence, 그러므로 the term comfort food. 그래서 어떠한 말이란 게 존재한다? 위안을 주는 음식이다. 위안, 위로 음식이라는 게 존재한다. 여러분들의 위안, 위로 음식이 뭐니? 스트레스 받을 때 시험 기간에 뭐 먹냐? 진짜? 매콤한 게 좀 더 넌 스트레스 풀려? 수연이는? 딱 이런 새끼. 야, 니네 다 술안주 아니냐 그거? 이것들 봐라. 나랑 같이 성인 되면 잘 놀겠네. 난 위안을 주는 음식이 그래서 당신들 매콤한 거 닭발인 거죠. 술 그치? 그런 거.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이런 거 주나 봐. So we may even be genetically programmed to eat too much. 자, 여기서 이거 좀 굉장히 또 중요한 말 나오는데요. 우리는요 심지어 뭐일지도 모르냐면 유전적으로 많이 too much 졸라 많이 먹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졌을지도 모른대. 자, 여기서 하나 지가 가정을 해요. 일단 우리는 유전적으로 많이 먹도록 그렇게 유전적으로 설계됐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꼬집어 보면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food was very scarce. 음식이 굉장히 이제 희귀했다, 생소했다 라고 합니다. 희귀한.
부족했죠, 음식이. So food along with salt and carved fat was harder to get, and the more you got, the better.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량되어 있는, 그죠? 이런 것들이 함량되어 있는 음식은 뭐 하기 어려웠다? To get, 구하기 어려웠대. 그래서 the more, 저기서 더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네요. 네가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된다? The better you were. 너는 더 상황이 좋게 된다. 그럼 니네도 여기 잘 생각해봐. 아니, 첫 번째 문장에서 deferred food가 더 맛있다, 졸라 맛있다. 그래서 왜냐면 이런 음식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많은 양으로 빠졌냐, 얘들아? 그리고 음식을 많이 얻고 있는 게 우리에게 더 낫대. 많은 음식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게 더 낫대. 왜 많은으로 빠졌어? 패티 푸드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 패티 푸드의 특징이 뭐야? 한번 손대면 멈출 수 없는 그 맛.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많이 먹게 된다. 그게 사실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먹도록 그렇게 우리는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나아진다. So all of these things are necessary nutrients in the human diet, and when their ability was limited,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인간의 식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분들이래.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제한될 때, 다시 말하면 그런 음식을 구하기가 좀 힘들 때, 당신은요, 결코 too much, 많은 양의 그런 음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또 헌터 게더러 나오겠죠. 음식이 양 나오면요, 헌터 게더러 나옵니다. 영어 시험의 특징. 아니야, 다를까 뒤에서 무슨 얘기예요? People also had to hunt down animals or gather plants for their food, and that took a lot of calories. 자, 사람들은요, 또한 동물들을 사냥하고요. 헌트 다운은요, 사실 헌트랑 똑같은데요. 헌트는 그냥 사냥만 하는 거고, 헌트 다운은 사냥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뭔가 store 저장까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간 조금 어감이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요 또한 동물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뭐 저장해 놓거나 또는 식물을 그들의 음식으로 이제 모은다라고 합니다. 모아야만 했대. 그리고 and that.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자, 여기서는 대시란 게 앞에 행위예요. 여기 그냥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동물을 사냥하고요, 이렇게 식물을 모으는 그런 것들은 결국 많은 칼로리를 들게 했다라는 거지. 막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야, 막 사냥감 잡으려면. 그래서 많은 칼로리를 들게 했다. 그래서 It's different these days. 자, 요즘 날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화제 전환을 이제 또 하네요. 요즘 날의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We have food at every turn. Lots of those fast food places and grocery stores would carry out food. 자, 요즘 날에는요, 우리는요, at every time은 everywhere야. 도처에 이런 뜻이야. 도처에 여기저기 우리는 음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많은 이러한 패스트푸드 뭐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식료품점, 그죠? 근데 이 식료품점은 또 뭐예요? carry out food. 이거는 이제 테이크아웃이랑 똑같죠. 뭔가 포장해 갈 수 있는 음식을 실제로 팔고 있는 grocery stores와 같은 이런 이제 장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that ingrained caveman mentality says that we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자, 그러나 그래서 ingrained랑 깊이 뿌리 박힌 이런 뜻이 있어요. 깊이 뿌리 깊은, 깊이 뿌리 박힌.
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caveman mentality. caveman이란 건 우리 이 뭐 케이브가 동굴이잖아요. 동굴 속에 사는 남자,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의 정신이란 거는 누구야? 방금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민족이야? 어떤 사람이야? 헌트, 게더러 하는 이러한 우리 조상들, 조상의 정신. 그래서 요즘 날에 이렇게 도처에 음식이 많긴 한데 뭐라 그래요? 우리 유전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 위에서 유전적으로 우리는 뭐 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최대한 많은 음식을 먹게끔 우리는 설계되어 있대. 그 이유가 뭐냐면 헌터게더러 문화 때문에 그런 거고 그때는 식량이 스카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요즘 날에는 이렇게 세계 이제 여기저기 도처에 음식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제 케이브맨의 정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자, 먹기에 too much 많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 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준대. 옛날에는 많은 양의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해준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So craving for unhealthy food. 그래서 우리 유전에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뭐 한다? 건강치 못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 may actually be our body's attempt.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도전이 될지도 모른대. 어떤 시도가 될지도 모른대. 뭐 하고자 하는 시도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조금 좀 부연 설명하자면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열망이 왜 생겼냐면 우리는 음식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유전이 있기 때문에 건강치 못한 음식조차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 진짜 건강해지는 이 헬스 개념이 아니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건 생존이야 생존 여기서는. 그래서 많이 어쨌든 이런 음식 저런 음식 건강에 안 좋은 음식조차 먹어두는 게 결국은 뭐다? 생존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시도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조차도 왜 우린 갈망하느냐? 유전적으로 그렇다. 생존 때문에 그렇다라는 글이야. 참고로 여기 선생님이 요거 두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 좀 지나치게 많은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게 불가능했던 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요거 케이브맨 정신이란 거 그때는 불가능했잖아. 헌터 게더럴 때는. 또 이걸 좀 다시 또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맥락도 가능하냐면 아무리 많은 먹을 것을 구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자, 전자는 아까 선생님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요. 말 그대로 이때 투부정사가 너무 많은 음식을 구할 수가 심지어 없다라 그래서 얘는 수식의 개념이라면 전자가 맞고요. 근데 얘가 이런 뜻이 있어. can't ever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고 too much 하면은 아무리 동사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또 수거가 있거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놔도 지나치지 않다. 많은 것을 많이 구해놔야 된다.